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 이민영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이하여 개최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호랑이의 용맹한 기운을 받아 코로나19 극복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또한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모든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맡은 바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우리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운영된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 일정에 대해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임창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1월 24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과 충운부 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2월 10일까지 3일간은 집행기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 일정 제1항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제2항 충원부 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충원부 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두 개 안건에 대해 이석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석입니다.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은 2020년 3월 9일 2030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면 21년 10월 7일부터 11월 22일까지 관련 기관 부서 협의를 거쳐 21년 11월 29일부터 21년 12월 29일까지 주민 공람 공고 및 온라인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주민 공람 시 주요 의견으로는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 향상 요구, 종교시설 용지의 확장, 공공개발의 요청 등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운동장 일원 정비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정비계획 수립 용역사인 동명기술공단 김용진 상무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석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용역사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획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동명기 송단의 김용진 상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기 PPT가 저기 없이 그냥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까요? 네. PPT가 준비가 안 되셨나요? 아니요, 준비는 돼 있는데 저기 네. 키면 여기가 됩니다. 안 돼요? 키면 되는데 저희가 이게 사용할 줄 몰라서. 네. 이거 유인물로 지금 네, 설명을 그러세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인물 3페이지까지는 이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부분이고요. 저 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는 정비계획의 개요, 배경 및 목적에 대해서 지금 PPT가 켜졌는데요. 이거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좀 잘렸네. 네. 저희 정비 구역은 이제 2020년 3월에 2030 안양시 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승인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정된 정비 예정구역을 현재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역명은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 정비구역이고요. 위치는 비산동 1015-2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비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비구역 명칭은 말씀드린 바와 같고 면적은 약 64,375.3제곱미터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 구역 지정 관련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비산동 1012-4번지 일원의 주민들이 편입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편입을 해서 면적이 352.9제곱미터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저희 당초는 이제 1, 2종 혼재 지역이었습니다. 1, 2종 혼재 지역을 이번에 그 정비 계획에 맞게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용 계획 아닙니다. 저희 정비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서 세대수가 증가하고 이를 반영한 내용을 기반시설 확보를 하는 내용으로 계획 수립을 했고요. 또 효율적인 건축 배치와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감안해서 토지용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용지는 약 한 45,327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70% 정도가 됩니다. 이외에 이제 종교 용지가 하나가 있고요. 이 부분은 당초에 있던 종교 용지를 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희 평촌대로변에 장내 이제 도로 확장 계획이 있을지도 모르는 부분을 대비해서 공공공지를 계획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장내 공공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시설과 복합 커뮤니티 시설을 좀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복합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 용도를 정하지 않고요. 주변에 이제 개발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실제로 장내 수요가 있을 때 그 수요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용도는 정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 계획 아닙니다. 그 저희 사업지구에 접하고 있는 도로들을 저희가 이제 확장하는 내용으로 계획 수립을 한 상황이고요. 당초에 이제 중로 3류를 중로 1류로, 다음에 소로 2류를 중로 3류로 지금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있던 어린이 공원을 중심부에 있었는 사업구역 중심부에 한 2,400제곱미터 정도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구역 외곽으로 좀 이전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저희는 획지가 이제 2개가 있고요. 획지는 공동택 획지가 있고 여기에 용적률은 262.86, 다음에 건폐율은 30%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고요. 종교시설 용지는 그 용적률 250% 이하, 다음에 건폐율 50% 이하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타 사항으로 이제 공공보행 통로를 저희가 결정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이제 주민들의 보행 편의와 더불어서 통경축 확보를 위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 계획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정비구역 결정을 할 때 결정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향후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시에 결정되는 상황이지만 대략적으로 저희 현황을 파악하고 계획 내용을 좀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배치를 한번 해봤고요. 저희 사업구역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밀도의 제약을 받는 2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관기본계획상 삼성산의 5분 능선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기본적인 높이 제한이 되는 상황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비산중학교가 바로 저희 사업구역 북측에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일조 영향을 좀 최소화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적률을 최대한 좀 확보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262%까지는 어떻게든 좀 확보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를 초과하는 용적률 확보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건축계획 안 중에 저희 이제 평면을
단면도를 저희가 끊어봤는데요. 횡단면도 A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공공포행 통로를 계획을 해서 통경축을 확보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 B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비산중학교의 일조 영향 때문에 저희가 저층을 배치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 계획안입니다. 저희 교통처리 계획안은 현재 우리 사업구역만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시에서 이 주변에 개발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통망 체계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남측의 중로 같은 경우는 평촌대로에서 평촌대로 401번 길 같은 경우는 당초 12m에서 20m로 확장을 하고 저희 출입구 부분은 23m로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대상지 서측에 매곡 공공주택지구가 있는데 저희 사업지구로는 일단 4m를 확장을 하고 매곡 공공주택지구에서 3m를 확장하는 내용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2m로 결정을 하지만 장내 매곡 공공주택지구가 조성이 되면 그때는 15m로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역은 일단 2020년 3월에 도정기본계획 승인이 난 이후에 저희 설문조사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오늘 취의 의견 청취를 하고요. 오늘 주신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다음 달 이제 심의를 하고 4월에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진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충원부위론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용역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사인 경호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조병무 사무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원부 일원 재개발 사업에 관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맡고 있는 경호 엔지니어링 조병모 전무입니다. 본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 설계사에서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첫째는 상위 계획인 도정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정비 구역 계획과 계획 수립 방향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부분. 두 번째로는 1985년 택지개발 사업 시행 시에 저층 주택지로 계획적 개발된 지역이기 때문에 기존 기반시설량이 약 39.8% 굉장히 과도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수립 시에 사업성과 연동한 신규 정비 기반시설 배치로 해서 기반시설 정비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두 번째 주안점으로 뒀고요. 세 번째로는 뛰어난 자연 환경으로 둘러싸인 독립적인 공간인 안양 서북부 관문 지역으로서 입지 특성과의 조화성을 실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실천 사항으로서 이제 세 가지를 뒀습니다. 안양천과 와룡산 꽃매산으로 이어지는 그린 네트워크 구축. 두 번째는 이제 특색 있는 입지 환경 및 지구 특화를 위해서 고층화 단지를 조성하는 부분. 세 번째는 이제 노후화된 계획적 개발지로서 지역적 차원에서의 재건을 도모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본 정비 계획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도정 기본 계획에 따라서 이제 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제 향후에 사업 시행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안양역과 광명역 중간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서측으로는 안양천으로 둘러싸여 있고 북동측으로는 와룡산 꽃매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6만 평방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위를 보면 정비 예정구역 지정 이후에 본 영역을 착수를 하고서 착수 보고회 때는 안양시에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2회에 걸쳐 갖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계획 방향 설정이라든가 토지용 구상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후에 작년 10월 달에 관련 부서 협의를 시행을 했고 12월 16일부터는 이제 주민 공람 및 주민 설명회를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사항은 구역계를 당초 정비 도정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용도 지역에 관한 사항은 당초 택지개발지구로서 이제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일부 3종 일반 주거지 있었고, 근본에 이제 개발 용도에 따라서 용도 지역을 중심부 충원부 이론 중심부의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1종 일반 주거지역, 그다음에 공공청사 부분은 2종 일반 주거지역, 공동주택지 부분에 대해서는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 이제 토지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이 있어갖고는 재개발 사업 면적이 약 16만 평방미터로서 상당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석수 택지 개발 지구 절반 정도가 기개발이 공동주택지 사업으로서 개발이 완료가 된 지역이고 나머지 지역을 새롭게 이제 정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가로망 계획 부분에 있어갖고는 주변에 박달로와 연결되는 도로, 그다음에 주변 지역과의 내외 연결에 관한 부분이 있어갖고 석수로를 기존 2차로에서 이제 4차로 새롭게 이제 정비하는 부분, 그다음에 동서 방향의 충원로도 새롭게 4차로 이렇게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박달로와 연결되는 와룡로에 있어갖고는 단지 내 직접적인 연결이 용이하게끔 하기 위해 3차로로 계획하는 가로망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공원 녹지 부분에 있어서는 단지 중심부부터 석소로까지 주변 지역이 반경이 250m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 지역의 소규모 어린이공원을 분산 배치하는 것보다는 규모 있는 공원을 조성을 해서 충북 시장 주변에 배치를 하고 광장형 공원으로 이제 조성을 해서 향후에 지역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동적 활동, 정적 활동을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데 목표를 뒀고요. 녹지 부분에 있어 갖고는 당해 단지의 연결 녹지를 가로변으로 해갖고 총 12m로 다 연결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차도와 분리된 보행 안전성을 확보를 하고 연결 녹지 내에 이제 보도와 자전거로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통학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기타 시설로서는 지역 내 소규모 시설로 생활 SOC 시설들이 있는데 근본에 저희 정비 사업 시행을 하면서 지역 단위의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근본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건축물 기부 체납하는 시설로서 당해 지역의 어린 근린공원과 같이 연접해서 배치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계획안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기반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지는 건폐율 20% 이하, 그 다음에 용적률은 260% 이하, 그 다음에 최고 높이는 135m 이하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고층화에 관한 부분에 있어 갖고는 당해 지역이 안양시 서북부 관문 지역이 위치를 하고 있고 당해 지역에서의 광명 역세권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광명 역세권 같은 경우는 주상 복합이지만서도 37층에서 49층까지 이렇게 다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도 고층화하는 그런 전략을 수립을 하고 안양천 변으로 석수로 안양천 변으로 해갖고는 최고 높이 45층을 배치를 하고 후면으로는 좀 낮추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임대 세대 수는 전체 세대 수의 8%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축 배치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총 2,661세대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213세대.
그리고 이제 안양천변으로 해서는 최고 높이 45층으로 배치를 하고, 후면부에는 기존 공동주택 단지가 20층에서 30층 규모이기 때문에 후면부로 갈수록 이제 층고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환경평가 교육시설에 관한 일조권 보호를 위해서는 안양중학교 남측 부분에는 14층 이하로 배치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각각의 공동주택 단지를 규모로 보면 안양중학교 남측 부분은 한 700세대, 그 다음에 2블록과 3블록에 있어갖고 한 1000세대씩 이렇게 배치가 되겠습니다. 교통처리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석수로는 4차로로 정비를 하고, 충운로는 4차로, 그 다음에 와룡로는 3차로로 정비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정비계획 추진 일정은 앞서 설명드린 종합운동장과 같이 금일 의견 청취를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4월경에 정비계획을 구역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그동안 이제 관련 부서 협의 의견이 있습니다. 총 83건인데 이 의견에 대해 갖고는 반영 5건,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 전에 반영할 사항들 70건, 그 다음에 의견 없이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월 16일부터 1월 17일까지 주민공람 의견이 되겠습니다. 총 11건이 있었습니다. 반영 2건, 향후 결정할 사항 3건, 그 다음에 미반영 6건이 되겠습니다. 종교 용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 반영을 했고요. 용적률에 관해서는 260%인 계획 부분에 300%까지 이렇게 상향 조정해달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안양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을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개정이 되면은 최종적으로는 용적률 상향이 좀 가정할 것 같고요. 프로테이지는 280%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적 상한 용적률 국토계획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300%까지 한 경우에는 이제 소형주택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공급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향후에 이제 조합 설립 이후에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전에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용 계획 수립 시에 이제 공원 녹지 면적이 과대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용 계획 수립 시에 도정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한 용적률 260%를 확보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기반 시설을 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임대주택 비율 하향에 관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1월 17일 안양시 정비 사업에 관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기존에 이제 8%에서 이제 12% 조정됨에 따라 갖고 이 부분은 최종 계획 고시 전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비 사업의 시행을 할 때 이제 당해 사업지구에서 좀 재척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충원부에는 택지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약 30여 년이 경과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정 기본 계획을 통해서 이제 재개발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을 했고, 이후에 이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당해 지역에 대해서 재척하는 7필지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을 이제 수용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재개발 사업 지역 차원의 정비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비 기반 시설 확충이 안 되는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공원의 접근성이 이제 제약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좀 상세한 부분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해 구역계에서 이제 재척해달라는 의견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충원부시장 남측 지역의 7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존에 현재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노후화된 건축물이고요. 전부 다 다른 건축물처럼 노후도가 이제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현재 배치가 되어 있고, 이런 의견에 대해 갖고 수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전반적인 그 충무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 대한 그 정비가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그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봤습니다. 예, 앞서의 계획에서는 용적률 260%를 적용했을 때 총 건축 세대 수가 2,661세대가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계획안이고 사업 구역에서의 그 재척을 요구해서 수행을 할 때의 그 계획이 되겠습니다. 상한 용적률 260% 그대로 적용했을 때는 현재 그 계획 세대 수에서 이제 86세대가 감소되는 그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기반 시설에 있어 갖고는 그 12m로 정비돼야 될 시설을 8m 밖으로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광장형 공원을 조성을 해서 사람들의 동적 활동을 충무시장 활성화를 다시 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면적으로 그 배제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근린공원하고 연계돼 갖고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 시설이 불가피하게 그 안양중학교 남측으로 그 독립적으로 이제 축소돼서 이제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필요한 발생되는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조병무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웅입니다. 종합운동장 북측이는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권 등 두 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북측이는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권입니다. 본 사업의 의견 청취권은 203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재개발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의 기존 노후화된 주택단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민에게 서면 통보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공람 행정 절차를 완료하는 등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대상지 인접한 매국지구 공공주택 사업과 연계한 기반시설 확보 등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대상지 북측에 인접한 비산중학교의 교육환경 저해 등 사업 시행으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충북 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권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사업의 의견 청취권 또한 같은 법 같은 내용으로 해서 재개발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석수동 충북부 일원의 기존 노후화된 주택단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사업 대상지는 정비 예정구역 내 상가 및 단독주택의 정비구역 편입 반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속적인 협의와 대안 검토 등을 통해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북측이론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정경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음경택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올해 이제 처음 272회 임시회중 상임위원회 첫날인데 저희 의회나 집행기관이나 추구하는 목표나 방향은 거의 뭐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집행기관과의 이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좁혀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중요하고 그래서 의회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도 그 시민을 위한 행정, 시민을 위한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창선 국장님께 지금 확인 좀 할게요. 지금 이제 안양시장이 제출한 종합운동장 북측1원 재개발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권, 또 충원부 1원 재개발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권을 보면 제가 이제 어떤 거 말씀드리는지 알죠? 이거 갖고 오셨어요? 예. 그 두 개를 이렇게 펴놓고 좀 보실래요? 그 정비계획 수립 내용을 보면 종합운동장 북측 1호는 용적률이 262% 이하여 용도지역은 뭐 그 1, 2종 일반 주거지역을 3종 일반 주거지역 바꾸면서 262%. 충원부 1호는 용적률이 260% 이하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그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를 적용을 할 때요. 네, 우리 조례처럼 네, 뭐 딱 잘라듯이 하는 게 아니라요. 예, 거기 이제 그 기반 시설 그 제공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임대주택 뭐 제공 아니면 그 뭐죠 상한 용적률 이런 여러 가지 그 공식에 따라서 네. 지구마다 지금 재개발 지구에 법적 상한 용적률 이내에서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그 소형주택이 추가가 되면 용적률을 300%까지 올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거 그 소형주택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돼야 3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법적 임대주택 말고 말씀하시는 거죠? 소형 예. 임대주택. 그게 이제 우리가 법적 상한 용적률이 280%다. 네, 근데 이제 주거지역 3종 용적률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거든요. 예, 그러면 그 20%를 가지고 이제 배치를 해서 자스트로 완전히 다 찾아먹는 분들은 이제 299.9까지 가는데 또 뭐 뒤에 중학교가 있거나 뭐 또 시설이 다르면 일조나 이런 영향 때문에 좀 줄이다 보면 또 290 몇 아니면 우리는 그거 하기 싫다 하는 또 조합에서는 279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지기 이게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예. 예, 예. 결국은 이게 지금 그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하고 충원부 일원의 용적률이 틀린 것은 아까 그러한 이유보다는 전체적인 개발 면적과 연계가 되는 거죠. 아마 종합운동장이 좀 떨어지는 게 되는 거는 아마 뒤에 아니 이제 그러니까 종합운동장이 면적은 적은데 예. 용적률은 더 높고 2%면 적은 게 아니에요. 대신에 그 종상향. 충원부는 면적이 훨씬 넓잖아요. 예. 그 용적률이 낮아지고 그런 상관관계가 있냐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기존에 그 1, 2종이 혼재돼 있는 지역이거든요. 아니 이제 3종으로 다 바뀌니까. 바뀌는데 이제 일종 면적이 좀 줄어들면 네. 일종 면적이 많은 지역은 아무래도 용적률 올라가는 게 기반시 내로 한계가 있고 네, 이제 좀 방정식이 좀 차이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해가 됐고요.
종합운동장 북측 이런 그 관련해서 제안사 제안 그 용역사가 같은 거예요? 달라요? 그 북측 쪽에 그랬어요? 예. 그 아까 이제 통경축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료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를 보면 이제 삼성산 5분 능선을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보통 통경축하면 그 5분 능선을 해서 위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파트 동과 동 사이에 통경축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감안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이 페이지에 AA 이제 단면도를 보시면 네. 거기에 이제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실제로 건축물 배치가 되지 않는 구역입니다. 저희 공공보행 통로를 지정을 해서 그쪽에 이제 통경축을 충분히 좀 확보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잠깐만, 녹색으로 표시된 가운데. 네네. 그럼 이거는 그 횡단면도, 종단면도 바뀐 게 아니에요? 이거 보면은 네. 좀 헷갈리는데? 여기 옆에 이제 도면을 보시면 AA 구간은 그러니까요. 좌우로 되어 있는 거죠. 예, 거기에 이제 가운데 뭐 나무나 물결 모양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 공공보행 통로로 좀 결정한 지역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그렇게 네.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네. 지금 횡단면도를 네. 그 B하고 B-로 표시하고 종단면을 그렇게 이게 바뀐 게 아니냐 여쭤보는 거예요. A, B가. 네. 일단 그림은 일단 이게 AB가 맞고요. AB는 그림 요 형태로 그러니까는 단면을 자르면 아니 왼쪽에 네. 횡단면도 통경축 확보한 걸 보면 네네네. 이 방향이 네. 종단면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운동장 쪽에서 삼성산을 봤을 때 네네네. 이 라인이거든요. 맞습니다. 운동장 쪽에서 예. 삼성산을 봤을 때 보이는 단면이 요 형태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종단면으로 만들었었어야지. 이 B 부분을요. 제 얘기가 이해가 안 되세요? 아니요, 이게 종단면도하고 횡단면도의 명칭에 대한 말씀이시라면 그러니까 그 위치도를 봤을 때 그 층수 높이에 의한 그 통경축 구축이 아니라 네, 그 바닥에서 봤을 때 그렇죠. 예. 그 통경축을 염두에 뒀다면 네, 이 자료는 네,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파트 동과 동 사이에 통경축을 확보한다고 했다면 예, 그 종단면 쪽으로 이거를 그림을 그렸어야지 횡단면은 옆으로 된 거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실 때 이게 보니까 통경축을 공공보행 통로만으로 한정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장에 가보면 그 부분이 되게 넓잖아요. 예. 이제 그 정도만 통경축을 확보하신 거예요? 지금 저희가 건축 배치안은 네. 사실 현재 결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 예시로 저희가 한번 해본 거고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예. 예시라 하더라도 여기 지금 그 옆쪽에 그 건축물 배치안을 보면 네, 가운데 빼고는 네. 공공보행 통로 빼고는 통경축 확보가 거의 안 돼 있어요. 사실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사업지구가 용적률은 상한 용적률을 262.82를 정비 기본계획에서 결정을 해서 받은 상황인데 실제로 이쪽 쪽에 이 삼성산 5분 능선뿐만이 아니라 이 북쪽에 있는 이제 비산중학교의 일조 문제 때문에 그 북쪽의 층수가 더 높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일조 영향을 감안하면 층수를 낮춰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연면적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층수를 좀 높이지 않고 건폐율을 늘리다 보니 건축 배치가 좀 촘촘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공공보행 통로를 확보를 해서라도 통경축을 확보하고자 저희 가이드를 좀 만들어 본 상황입니다. 자, 요즘에는 시대적인 흐름이 예. 그 통경축에 대한 중요성이 네. 굉장히 많이 강조가 네.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삼성산의 5분 능선을 주축으로 한 통경축 구상은 네.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결론은 이거예요. 사업성을 우선할 것이냐, 네.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이나 네. 주변 경관을 우선할 것이냐, 예, 맞습니다. 이 네.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통경축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통경축을 또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강조하신 것만큼 통경축 확보가 미흡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것을 결론낼 수는 없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배치도를 어떻게 하든가 동의 숫자를 줄이고 층고 높이를 조정하든가 해서라도 통경축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견 청취니까 네. 일단 의견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5분 응선만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그 아파트의 배치를 통해서 통경축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무언지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 공원하고 복합 커뮤니티가 주출입구에서 보면 오른쪽 맨 끝방향으로 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출입구 왼쪽에서 봤을 때 주민들이 커뮤니티 공간이나 공원을 이용한다고 보면 이 공간이 단지 내 지금 중심부로 와야 주민들의 접근성이나 이용률이 좋지. 이거를 왜 이렇게 변두리로 빼놓으면 이것도 주민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사업성만 염두에 둔 그런 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물론 북측에 배치한 사유 중에 하나는 건축 배치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배치를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 사업지구 북측에는 이제 비산체육공원도 있고 롤러스케이트장도 있고 이 체육시설들이 많이 밀집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적화해서 그 이용 효과를 좀 높이고자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말씀 잘하시는데요. 네, 이쪽에는 네,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중복되게 이러한 시설을 겹쳐놓을 이유가 뭐 있어요? 분산을 해서 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고 접근성을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 결국은 이것도 사업자 입장에서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커뮤니티 공간, 공원은 그 정중앙은 아니더라도 중심부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이게 그 이쪽에 보면 동수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은 제일 끝에서 대각선으로 제일 먼 거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쪽에 공원 앞에 있는 주민들만 그 이용하는 시설로 전락할 수 있다. 이것도 중앙으로 배치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네. 공원 같은 경우는 6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6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지구 내에 기존 국어가 있습니다. 이제 국어가 뭐 또랑 수준이 아니고요. 이런 박스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사업을 하면 이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이설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뭐 직각으로 꺾이는 형태로 사실 박스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는 하기가 어렵고 어느 정도 좀 공간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 그런 부분도 감안했을 때 공원을 좀 그쪽으로 좀 배치할 필요가 좀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커뮤니티 공간 공원 부지에 아파트 짓고 아파트 올리고요. 이 중간에 지금 배치도에 일정 그 동을 없애서 위치를 바꾸자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별로 지금 설명하신 그거는 뭐 적절한 설명은 아니라고 보고요. 하여튼간 그 아파트 동수의 재배치를 통해서 복합 커뮤니티 공간하고 공원은 단지 내에 중심부에 위치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석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근데
이제 공원이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 위에 그 내비산천이라고 거기서 내려오는 그 물을 우회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공원 커뮤니티 센터 같은 경우는 뭐 위치 조정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공원은 일부러 그렇게 배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아파트 기존에 배치된 아파트 동하고 공원하고 이렇게 위치 변경한다고 생각하면 쉽잖아요. 왜 자꾸 그거를 그렇게 국어하고 연결을 지으려고 그러세요?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커뮤니티 공간은 조정이 가능할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위지어요, 이게 지금. 다른 아파트 가 보세요. 관리동,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정중앙에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오늘 의견 청취예요. 그냥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그 반영을 해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이게 법적으로 좀 구속력이 없잖아요. 법에 의해서 의견 청취를 듣고는 있지만 여기서 나온 얘기가 꼭 반영이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반영을 안 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강구를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이러한 부분은 결국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위한 편의가 아니라 사업자의 어떤 그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배치한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운동장 이거 북측이죠. 동쪽 지역에 그 시의회 의회 의견 청취를 했어요. 이제 결론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공람 공고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됐고 주민들의 의견이 오늘 이제 자료에 이렇게 다 적시가 돼 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지금 의견 청취가 이루어져 있는데 저는 의회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이거 재산권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 의견 청취 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여기 나온 의견을 뭐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공람 공고라든가 이제까지 제기된 민원을 통해서 제기된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더 우선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동쪽 지역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시의회 의견 청취는 다 끝난 다음에 동쪽 지역의 상가분들 민원 내고 최근까지 농성하고 하니까 변경이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재개발 재건축이나 주거환경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이나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분명히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반대를 많이 하고 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충은부도 이따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 충은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공공성에 기인한다고 하면 재촉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한다고 하면 재촉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을 시의회 의견 청취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중요한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얘기하면 안 들어줘요. 의회에서 얘기하면 반영이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운동장 동측이에요. 여기서 의견 청취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이 방망이 쳤어요. 그 뒤에 민원이 제기됐어요. 뭐 저한테도 민원인들이 오고 또 정한계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고 나니까 전면 재배치 일부분이 좀 반영되는 그런 추세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에 대한 해답은 없다고 봐요. 정답은 없다고 봐요. 다만 공공성도 기인을 해야 되고 주민들의 재산적인 가치도 보존이 되면서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지금 뭐 시행자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용역사의 의견, 시행사 쪽에 의견이 반영된 이런 배치는 분명히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거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관 위주의 용역사 위주의 결과를 끌고 가지 말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러한 도시정비 사업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 끝으로 드립니다.
한 말씀 드리면은 이제 네. 요건은 이제 정비 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 네. 계획에 대해서는 여기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요 바운다리 안에서의 네. 최저간의 방안을 저희가 도출해 놓은 상태고 예,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네. 이제 지정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거고요. 다만 오늘 제출된 자료를 보면 배치도가 나와 있잖아요. 배치도가 나왔는데 커뮤니티 공간은 또 그 단지 내 공원은 중심부에 들어와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돼야지 형식적인 공간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안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맹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새해 들어 2022년 새해 들어 첫 회기가 열린 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이 아까 여기 북측 안양 종합운동장 북측 이런 재개발 계획 관련해서요. 앞서서 우리 검토 의견도 나왔지만 이제 초등학교 배치가 비단 초등학교가 지금 다른 개발 사업으로 지금 증축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북측 이런 재개발을 하면 또 많은 세대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아직 봐서 이제 세대수를 봐서 한다고 그러는데 조금 같이 지금 증개축이 될 수 있도록 좀 이 세대수를 감안해서 이런 방안은 없을까요, 국장님? 아니 이 과장님이 답변 주셔도 되고요. 예,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네네. 했는데 예, 이 재개발 사업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입주 시점 돼서 이게 이제 인구 수위를 봐가지고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때 증축하는 걸로 결론을 그렇게. 근데 그때는 너무 늦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 세대 수하고 지금 평수가 다 나왔으면 애들이 보통 이제 초등학교 정도 하면 그렇게 큰 평수 아까 43평이라는 사람 거의 많이 안 살거든요. 그래서 이 평수도 감안하고 하면 좀 대충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또 그때 애들 지금 증개축 해놓고 또 그때 재개발해서 또 증개축 계속 이런 상황이 되면 애들 공부하는데 많은 지장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여기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그다음에 이제 설계 중이라 아직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 확실한 대책은 없다는 거죠. 예, 기본계획상 도시 기본계획상도 세대당 2.4인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하는데 그 학생 인구 수 반영은 지금 현재 정확하게 몇 명이 늘어난다 해가지고 지금 단계에서 추계하기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추계는 돼요. 보면 여기 평수가 지금 15평에 91세대, 23평에 91세대, 29평에 202세대, 33평에 649세대, 43평은 72세대인데 43평에는 초등학생들이 거의 많이 안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감안해서 될 수가 있는데 애들 계속 건설 학교 짓고 하면 공부하는데 지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교육청하고 협의한 결과는 지금 그건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필요하다고만 하겠습니다. 예. 그럼 중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비단 중학교 중학교 애들도 지금 늘어날 거죠. 예, 세대 수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지금 북측 일원을 재개발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한 거는 초등학교가 가장 문제로 지금 초등학교가요? 한다. 예, 중학교는 중학교도 지금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학생 수도 중학생들도 같이 협의를 좀 해줘야 되지 예. 않을까 싶어요. 학생들은 그 이제 원거리 통학이 좀 초등학교보다 통학거리가 멀기 때문에 약간 여유가 지금 융통성이 있다 그럴까요? 그래서 중학교는 문제가 많이 안 되더라고요. 초등학교가 더 많이 문제가 된다는 네, 거죠. 이게 일전 그 도시계획구역장 일단 정주권 구역의 학생 수를 네, 약간의 거리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네. 초등학교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잘 타협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정맹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동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앞에 그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좋은 것을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의견 청취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크게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다만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이 재개발 사업이 단기간에 끝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좀 여유적인 시간적인 그 여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북측은 동측에 비해서 그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 일단은 뭐 동측은 의견 뭐 청취가 끝나고 난 뒤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따로 이렇게 이제 재검토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지금 현재 북측에는 동측하고는 조금 달라요. 상가가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민원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게 지금 주민공람 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민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의견 청취 시에. 그럼 그것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가장 큰 네. 이제 저희 사무실에도 왔고 가장 큰 민원은 세대수 증가분이 너무 작다는 거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예. 그래서 그걸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지금 현재 그 비산중학교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됐고요. 이 사업은 이제 그 국어부지 이설이 또 하나의 큰 그 핵심 사항이고 그 두 가지가 주 키였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세대수 증가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 지침도 어제 그저께 개정 고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용적률도 20% 정도 더 늘어나면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이런 토지 이용 계획도 새로 짜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좀 있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그렇게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민이 원하는 것은 세대수 증가인데 결과적으로 세대수 증가가 때문에서 주민 부담금이 좀 적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많은 수익성을 가져와야 주민들이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하면은 보통 아까 이제 은계태 의원께서 말씀하듯이 이제 상가나 주택을 가진 분들이 많은 손해를 봐요. 엄청난 손해를 봐서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설명을 하러 왔을 때 우리가 여기에 계신 빌라 18평을 가지고 있은 분이 이제 고시가를 따져보면은 결과적으로 7, 8점밖에 안 되는데 이러하신 분들이 개발을 원하긴 해요. 그리고 왜 현시가가 높으니까 현시가는 상당히 높겠죠. 막 7, 8억도 하고 하겠지만은 근데 이분들이 지금 팔았을 때는 나름대로의 조그만한 집이라도 구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분들이 입주를 하게 된다면은 자부담금을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연세 있으신 분이 이런 분들은 집 잃고 이렇게 떠나야 되는 그런 형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주민들한테 주민공단한테 이러한 것도 감안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건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인지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주거 환경 사업이 주민을 위한 사업이 돼야 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에서 최대한 지금 지적하신 의원님들께서 하신 말씀들이 재검토 한번 해보시고 의견 수렴을 조금 해봤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동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라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학기 의원입니다. 저기 아까 앞서 다 설명해 줄 거예요. 저 궁금한 사항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우리 임대주택 있잖아요. 8% 이상. 이게 정확히 맞춰놨어요. 이게 좀 이렇게 좀 약간이라도 더 0.5% 일부러 더 해가지고 아까도 기존의 주택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기 세입자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추금부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좀 약간 더 이렇게 늘려서 하실 수 있는 방향은 없는 건가요? 조금이라도. 지금 현재 이제 소형주택 말고 이제 임대주택은 저희들이 이제 민간에서 할 때 그동안에 이제 8%로 돼 있었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공공임대로 이제 전환을 하기 위해서 4%를 더 높여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여건도 마찬가지로 다시 지구단위 지침고에서 용적률 20%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이 또 검토를 하면은 세대수는 조금 더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아무래도 그 세입자들이 충무 이론이나 아까도 말했지만 이쪽에도 좀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좀 기회도 줘야 된다고 좀 보여줘가지고요.
좀 상향을 이렇게 좀 시켜줄 계획이 있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어쨌든 요거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이 이제 나중에 추진이나 조합에서 어떤 새로 짜져야 되는 그래서 거죠. 우리 그 도시주택국장님이나 뭐 과에서 좀 그런 거를 좀 유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8%라는 게 이제 공공 임대를 했을 때 이제 8%거든요. 네. 지금 뭐 임대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막 민간의 임대주택이 네, 맞아요.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 강기남 의원님 네. 제안하셔가지고 그걸 맞춘 거. 이분이 이제 시에다가 이 임대주택을 이 조합이 시에 넘길 때는 좀 싸게 해서 우리가 저렴한 거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게 8%고요. 어쨌든 그건 참고하겠고요. 지금 이 정비 계획이 지정권자가 시장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어차피 조합이 되면 또 이제 그 우리 바뀐 그 지침이나 용적률 그다음에 또 조합 임원들 간에 또 조합원들 간에 의견 수렴해서 일부 좀 부분적으로 좀 바뀔 수밖에 없는 계획입니다. 이제 근데 시가 굳이 이제 이거를 세우는 법적 계획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뀌는데 왜 뭐하러 세우냐 한 것보다는 그래도 아무리 바뀌더라도 몇 가지 좀 바뀔 수 없는 안양시 시의 어떤 기본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거는 좀 여기다 좀 그 강하게 넣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비 계획할 때 이제 많은 의견이 있으신 건 당연한 거지만 그런 점도 있고 앞으로 계속 바뀔 수도 있다는 상황을 좀 그런 게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어요. 의견 처치니까 그것도 한번 염두에 줘가지고 추후에 그렇게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저도 간단하게 어쨌든 지금 앞서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시행사 우선이 되지 않고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관에서는 시민들의 또 입장과 의견을 잘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충원부의론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경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음경택입니다. 결국 이제 반복되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충원부 이론과 관련해서는 충원부 시장 상인들의 재척 요구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건데 지금 아마 아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전체적인 정비 사업을 하려면 그 부분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제 라는 의도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것은 개발 사업도 중요하지만 개인들의 재산권 보호도 중요하다. 이제 안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뭐 농성하고 데모하면 또 받아주는 이제 이러한 현실이 지금 이렇게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염두에 둬서 추진이 돼야 된다. 지구 지정이 돼야 된다. 이제 라는 말씀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커뮤니티 공간 여기서 말하는 공공청사는 뭡니까? 복합 커뮤니티 센터라고 이제 개발 용도는 그렇게 정하고요. 네.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할 때는 그게 그 주용도가 이제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청사로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공공청사요? 예. 제가 알기로는 공공청사의 용도가 뭔지 모르지만 네. 그쪽 석수 3동 지역에 예. 이제 예전으로 말하면 이제 주민센터죠. 예. 굉장히 넓게 훌륭하게 잘 지어놨어요. 소규모로 리모델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 말고요. 거의 예. 그거 말고요. 예. 새로 신청사가 예. 굉장히 크게 잘 돼 있는데 과연 어떠한 공공청사가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공공청사 개념이라고 본다면 설명하신 대로 그 충원부 지역에 거기가 중심 공간이 될 수는 있지만 아파트 단지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치면 운동장 북측 지역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너무 외지다.
그래서 저쪽에 광명 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하고 보면은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 단지 내 중심부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는 의견만 준 거예요.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충원부 상인들의 제청 요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원격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라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정황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좀 전에 충원시장 제청 요구가 지금 해가지고 빼놓은 상태잖아요. 시장변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도로면을 보면 CC하고 BP 보면 35m, 25m예요. 근데 요거를 같이 맞출 수 있는 방법 없는 거예요, 폭을? 나중에라도 이 재촉 요구한 충원시장 분들은 일부는 몇 프로가 반대한 거죠? 재촉을 해달라고요? 충원시장 전면부에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재척이 되는 경우에요. 예, 재척이 되는 경우는 페이지 23페이지 이렇게 봐주시면요. 네, 마지막 점. 거기는 없구나. PPT. 네, 23페이지. 23 없는데? 여기는 첨부가 안 됐고요. 예, 설명드리면 PPT. 화면 켜야 된다고? 켜. 그냥 얘기하세요. 예, 23페이지 마지막 장.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일부 필지가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갖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 이제 저대로 존치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12m 도로를 이제 개설을 하기 위해 갖고는 일부 필지가 3m 정도 이제 setback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근린공원하고 연계해서 이제 북한 커뮤니티 센터가 이게 요 지역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안양시에 이제 이런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특별하게 없는데, 이건 지역 단위입니다. 속수 3동만 이용하는 5,500세대 규모 정도가 아니고 10,000세대, 20,000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 복합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그 전면부로 그래서 이제 공원과 연계돼 갖고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전면부에는 이제 진출입도로가 이제 12m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기 공원은 충원부 시장이 나중에 블록 단위이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재정비가 가능합니다. 저런 경우에는. 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재척을 하는 경우에는 요게 이제 광장형 공원으로 개방형 오픈 스퀘어를 만들어 갖고 봄에서 이제 가을까지 주민들이 이제 여기 도보에 이제 반경이 250m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중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50m가 이렇게 딱 포함이 되는 겁니다. 속수성수 전체가. 그래서 여기가 지역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다 이제 공원을 배치하고 봄에서 가을까지 이제 충원부 시장이 정비가 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동적 활동 공간으로서 이제 배치를 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건축물이 지금 현대대로 유지가 되는 경우에는 접근이 안 됩니다. 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전면도로가 이제 정비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재척하는 경우에 우측에 보시면은 이 커뮤니티 센터가 여기 있을 수가 없고요. 이 위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주택지 전부 주변에 갖고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면서 8m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8m로 도로를 하고, 그 다음에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들어간 부분, 이거 도로입니다. 왜 그러냐면 개별 필지 접근하는 거 그대로 유지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현재 상태에서 86세대가 이제 축소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기존에 이제 안양시 지구단위 계획 지침 개정을 하게 된 모티브 자체도 지역 주민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시가 먼저 공공에서 주도를 해서 변화를 주자는 차원에서
상한 용적률이 260%에서 280%까지 이제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 발맞춰 갖고 저희도 이제 했지만서도 그 용적률 100%의 100세대 정도 됩니다. 100세대가 되는데 100%로 200%를 올려준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이제 그 100세대 정도는 그 축소가 되고요. 그러니까 확대하는 그 용적률 상향 조정하는 의미가 굉장히 반감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장기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그 개별 수요이기 때문에 충북 시장이 정비가 된다 하더라도 이 지역은 개인이 어떻게 건축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갖고 영향을 그 주변 지역의 그 영향을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는 좀 예상이 안 되고, 개인 소유자의 그 의사에 모든 게 이제 맡겨진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역 단위의 그 개발을 할 때는 불가피하게 요 7세대 분이시거든요. 물론 소수 의견도 중요한데 전체 세대 수가 한 2,477세대입니다. 이제 7세대 분이 이제 의견을 주신 부분 소중한 사유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서도 요 충원부 시장 빼놓고는 석수택지개발지구 전체가 지금 공동주택지 반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가 개발이 되고 나면은 충원부 시장은 시장 정비 사업을 하던 어떤 단위 개발 사업을 해갖고 정비가 되면은 요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그 근본 정비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그 공공에서 주도해서 저 부분을 변화를 주려고 해도 아마 기회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의견은 주셨지만서도 근본에 좀 포함이 돼갖고 정비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석수택지개발지구 석수 3등이 이제 정비가 완벽하게 끝난다고 이런 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6, 7년 뒤에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그 충원부 시장 여기 이제 이 분들도 이제 100%는 아니더라고요. 일부는 저 정비를 좀 원하시는 분도 있고 대책을 요구하시는 분도 있다 보니까 추후에 할 수 있는 방향을 여지를 남겨다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충원부 시장은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그 전면 부분에 여기 3차로인데요. 네. 여기는 4차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4차로고, 요 구간만 3차로입니다. 요 부분은 충북 시장이 새롭게 정비되면서 당초 저희도 계획을 수립을 할 때 4차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북 시장이 도로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단위 블록으로 해서 획지형도 가능하고요. 향후에 저게 그 통블록으로 해갖고 복합 커뮤니티 센터처럼 대형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그런 그 새로운 아이템으로서의 그 상가 건축물이 들어설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그렇게 예. 할 수 있도록 검토 좀 다시 한번 세밀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네. 어쨌든 뭐 충원부 쪽도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과장님. 네. 어쨌든 그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제 상가부지 배척된데 상가부지도 지금 일종이래요. 일종인데 그 주변이 이제 아파트로 다 둘러싸여서 다 개발이 되잖아요. 차후에 그렇게 됐을 때 요 지역도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안양시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고 그거는 이제 저희 과보다도 네.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 도시계획과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쭉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정정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지금 주민 공람 의견 이 조치 계획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지금 이제 설명을 하신 부분에 주민 의견에 따른 이제 검토 그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그 도면 있잖아요. 그 그림은 여기 없어요. 예, 일부러 안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그거 좀 주셨으면 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정덕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시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일의 의사일정 제1항 종합운동장 북측이론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흥원부이론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 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구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단회를 선포합니다.